Xin chào các bạn. 네, 직업을 물어보는 파트 2번을 배우고 있는데요. Anh làm nghề gì?는 베트남어에서 직업을 물어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패턴회화 3번으로 같이 볼게요. A 문장 보세요. Tôi sống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òn anh? 이라고 물었습니다. 또이는요, 나, 저라는 1인칭 단수였어요. 송 하면은 살다라는 동사예요. 어는 어디에서죠? 어디에서 살죠? 타임포는 도시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요,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옛날에 사이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이공의 지금의 새로운 이름을 호찌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웅이랑 이 도시명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도시명 앞에는 타임포라는 도시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호찌민이라고 이렇게 고유명사를 썼기 때문에 대문자 HCM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하고요. 호찌민시에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란 뜻이고요. 말을 연결할 때 써요. 아인, 당신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호치민시에 삽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라고 물었어요. 이분은요, 또이 나는 송 산다. 어디에?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라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너희 하면은 여기, 또 저기 산다 하면은 끼어라고 하면은 저기라는 뜻이에요. 끼어 하면은 저기. 거기 산다는 노 쓰면 되겠죠? 노 하면은 거기. 어쨌든 어디에서 어디에 장소 앞에 쓸 때는 이 어라는 걸 써야 되고요. 살다라는 동사 송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보세요. 계속 볼게요. tôi sống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나는 송 살다 어디에 thành phố 는 도시라는 뜻. 호치민 호치민시죠. 줄여가지고요. TP 대문자 쓰고요. 점 찍습니다. 도시 타임포 호 지민 앞에 대문자만 떼와가지고 HCM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TP.HCM 대문자를 봤다면 아 호치민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트남어는 길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대문자만 이렇게 줄여서 쓸 때도 많아요. 나는 어디에서 산다 패턴 한번 볼게요. 또이 나는 송 살다 어디에서 그 다음 장소만 오면 돼요. 나는 서울에서 산다. 또이 송 서울. 나는 하노이에서 산다. 또이 송 하노이. 나는 미국에서 산다. 또이 송 미. 나는 중국에서 산다. 또이 송 중국. 이렇게 해서 장소만 뒤에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가볍게 당신은요? 라고 물어볼 때 꼰아인입니다. 아인은 남자분에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자분에게 당신은요? 하면은 꼰찌 라고 하면 되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손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는요. 꼰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시 형용사하고요. 같이 볼게요. 저에 해당하는 거고요. 베트남어는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자체가 바로 동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이 하면은 이입니다. 끼어는 저, 노 하면은 그예요. 그러면 이 예쁜 꽃 어떻게 말할까요? 이 꽃부터 해볼까요? 나이. 화 자체가 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하죠. 나이 하면은 이 꽃. 저 꽃 하면은 화 끼어 저 꽃, 그 꽃, 노 하면은 그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쁜 꽃이라고 할 때 예쁜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중간에 와요. 예쁜이라는 단어 자체가 DEP, D에는 짝대기 그어줘야 되고요. 점을 찍어요. 이렇게 뎁 하면은 예쁜, 아름다운이란 뜻이거든요. 뎁 나이 뒤에서부터 수식하죠. 이 예쁜 꽃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하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베트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쉬워요. 그것은 구간을 나누어서 해석할 때예요. 그 다음에 뎁 끼어 저 예쁜 꽃 또 뎁도 그 예쁜 꽃 이렇게 해서 베트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요.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시 대명사 볼게요. 어떤 거 가리키는데 이것만 쓰면은 그게 바로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이것, 사람, 사물, 장소에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하면은 여기, 이 사람, 이것 다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친구입니다. 너희, 이 사람은 라입니다. 반은 친구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화, 그 다음에 너희 라, 화, 이것은 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 단어를 보고요. 이 것이라 해석하든지 이 사람이라 해석하든지 이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너희 라 미 여기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체가 장소, 사람, 사물에 모두 쓸 수가 있고요. 뒤에 오는 단어를 봐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저기, 저 사람, 저것은 끼어라고 씁니다. 끼어, 저 사람은 라, 반 친구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 그것은요. 노하고 너희가 있어요. 이 너희는 주로 장소 또는 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곳을 말할 때 이 너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후치사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너희는 장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노 하면은 뭐 그것, 그 사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라냐 라는 문장을 볼게요. 너희 하면은 거기가 라입니다. 냐 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기 있잖아 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너희 이렇게 씁니다. 그럼 패턴의 4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또이 저는 공부하다 띵비에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나는 공부하다 동사고요. 베트남어가 목적어예요. 이 띵이라는 것은 말, 소리, 언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걸린다 할 때도 이렇게 시간일 때도 쓰거든요. 어쨌든 띵비엣은요. 띵비엔남의 줄임말이에요. 베트남을 베트남어로 비엔남이라고 쓰는데 베트남어라고 쓸 때는 띵비엣이라고 간략하게 씁니다. 그래서 띵비엣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어예요. 태야, 그래? 약간의 놀람에 섞인 태야 굉장히 회화에서 많이 쓰고요. 또이, 나는 공부한다. 띵, 언어예요. 한. 이 한은요, 한국을 줄여서 쓴 거예요. 띵 한국 또는 띵한 하면은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뭐 띵중, 띵중국 하면은 중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띵이라는 것 자체가 말, 소리, 언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도 영어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볼게요. 이 VS는요, 비엔남 할 때 비엔만 쓴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고요. 말이나 소리, 나라 이름 말할 때는요, 앞에 것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띵비엣 하면은 베트남어 띵비엔남이라고 쓰는데 줄여서 띵비엣. 띵중 하면은 중국어, 띵중국 중국어고요. 띵아인 영어예요. 그 다음에 띵아는 영어인데 미국이라는 단어 있죠. 띵미이라고는 쓰지 않아요. 영어는 항상 띵아인입니다. 러시아어는 러시아가 응하기 때문에 띵아 하면 러시아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 볼게요. 띵 한국 하면 한국어라는 뜻이고요. 띵 옆반 자체가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띵 옆. 그 다음에 프랑스가 팝이라고 쓰죠. 띵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말할 때는 이 띵이라는 거 쓰고요. 나라 이름을 말하면 되는 것이 되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아인 혹은 지, 당신, 람, 하다, 응애, 직업, 지, 무엇. 당신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또이, 저는 라입니다. 자오비엔 교사입니다. 라고 썼어요. 자오 하면은 올려주는 음을 이렇게 찍어요. 자오비엔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직업을 넣으면 돼요. 나는 학생입니다. 또일라, 혹신. 이렇게 혹신 하면은 초중고 학생을 말하고요. 대학생은 또일라, 싱비엔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싱비엔 하면은 대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 혹은 지, 송, 살다, 너 당신은 어디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또이,
저는 살다 동사를 쓸게요. 또이송 살다 어디에서 송어 한국에 살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또이송어 한국 당신은 베트남어를 공부합니까? 아인 혹은 찌 상대방이 남자면 아인이라고 묻고요. 여자면 찌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돼요. 혹 공부하다 띵비에 베트남어 콩이라고 물었어요. 어떤 평서문을 쓰고요. 문장 끝에 콩이라고 써주기만 하면은 일반 평서문을 썼을 때 바로 의문문을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콩이라고 물었을 때 꼬라고 대답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긍정의 대답입니다. 또이 저는 혹 공부합니다. 베트남어 띠eng viet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저는 베트남어를 공부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베트남어를 공부합니까? 아인 혹은 찌, 혹, 띵, 비엔, 콩이라고 물었어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콩이라고 대답하면은 부정문 대답이 되겠습니다. 꼬 하면은 긍정 대답, 콩 하면은 부정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2번 문제 볼게요.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채우세요. 나는 병원에서 일해요. 또이 나는 람비에 일하다. 어디에서 병원만 쓰면 되죠. 병원은 베트남어로 B-E-N-H 이 위에 사카 씌우고요. 이 밑에 점을 찍어요. 병이라는 뜻이에요. 병, viet, viet 하면은 병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삽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녀는 3인칭 단수를 쓸 거예요. 3인칭 단수, 호칭 2인칭 쓰고요. 그 뒤에 어이만 붙여주면은 3인칭 단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꼬, 송, 서울, 송은 살다. 서울에서 삽니까? 뭐뭐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일반 동사나 형용사를 써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은 뒤에 콩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꼬는 원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쓰고요. 만약에 더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꼬를 넣기만 하면 돼요. 꼬와 콩 사이에 일반 동사만 넣으면 뭐뭐 합니까?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의문사, 의문문. 그래서 문장 끝에는 이렇게 콩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서울에 산다면 꼬 가볍게 대답하면 그렇다는 뜻이죠. 서울에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살지 않으면 대답할 때 콩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볼게요. 아인어이 3인칭 단수예요. 그는 자오비에는 선생님, 교사라는 뜻이죠. 선생님입니다는 베트남어로 라를 쓰죠. 근데 선생님이 아니에요는요. 라에 대한 부정문 뭐였어요? 콩파일라를 써야 됩니다. 콩파일라 뭐뭐가 아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에서는 어디에서 일한다 라는 람비에 그 다음에 장소를 쓰고요. 어디에서 산다 송어 그 다음에 장소를 쓰면 되겠어요. 또 인칭에 관한 것도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과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과에서 계속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과에서 같이 볼게요. 진짜 깍반.